제01류는 어디에 속하죠? 제01부에 속합니다. 속해요. 얘는 부고 얘는 류입니다. 류예요. 챕터. 얘는 섹션이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부에서 줄여온 거다. 다시 하면은 부도 역시 주 규정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01로 되어 있죠? 류도 주 규정이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주 규정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다. 자, 그러면은 부에 있는 주 규정을 부주, 류에 있는 주 규정을 류주라고 합니다. 주 규정이라고 그래요. 풍목 분류를 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네, 부주를 보면은 1번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지금 하나 했을 거예요. 부주에서 그 어린 것, 어떤 동물의 어린 것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 포함한다. 어린 것은 포함한다 되어 있고, 두 번째. 이건 아니구나. 보면은 건조한 것에는 아까 했던 7가지 저장법 중에서 건조한 것이라 함은 탈수, 증발, 동결 건조라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포함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류 주규정에서는 제외되는 게 03류에 분류되는 애들, 그 다음에 9508호라는 흥행용에 적합한 애들, 그런 것들은 등등은 제외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주 1번입니다. 제규정이야. 결론은 뭐냐? 부에는 주가 있다. 근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류도 주가 있다. 근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은 부에 주가 있으면은 이 부주 규정은 해당 부에 속하는 류에 해당하는 그 호의 용어에 있는 물품에 다 적용합니다. 다. 01부터 056까지 이 주 규정은 다 적용돼요. 다 적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동물성 생산품에서는 7가지 저장법이 중요했어요. 보존법. 근데 요 건조라는 개념에는 이렇게 처리돼가지고 수입되거나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탈수, 증발, 동결 건조도 관세율표에서는 건조로 겁니다. 관세율표에서는 건조로 봐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이 표에서 건조한 것이라면 요 3가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식을 관세율표는 뛰어넘어요. 주 규정에서 정하면 무조건 거기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법적 효력이 있어요. 호의 용어, 주 규정, 법적 기준입니다. 협약에 따른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 표에서라는 말이 나온다면은 요거는 관세율표 전체에 되는 겁니다. 부주에 있어도. 관세율표, 즉 이 표에서, 즉 관세율표에서 건조라는 것에 대한 호의 용어에서 건조라는 개념이 나온다면은 이런 것도 포함을 합니다. 포함해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호의 용어랑 관련 주규정이랑 같이 봐서 품목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과목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거를 꼭 유념을 하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2부, 3부까지 봤네요. 자, 그 다음에 4부입니다. 4부는 16류, 17류, 18류, 19류, 20, 21, 22, 23, 24류까지 있습니다. 24류까지. 근데 보시면은 이제 16류는 육이나 어류에 처음 씁니다. 조제품이라고 해요. 조제품이라는 개념은 영어는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조제품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물품에다가 어떠한 물품을 첨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떠한 물품 플러스 어떠한 물품을 조합하는 경우, 그래서 새로운 물품이 나오는 경우, 그런 것들을 조제품이라고 그래. 소세지 그런 것들, 햄 그런 것들은 이제 육이나 그런 거에다가 뭐 소금을 치거나 어떤 가공을 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제품이라고 합니다. 즉 뭐예요? 02류에 있던 육하고 설육이 가공을 하면은 16류로 왔네요. 그쵸? 류가 바뀌었죠? 이게 그럼 류가 바뀌면 뭐예요? Change of Chapter, CC입니다. CC. 그래서 이게 원산지 결정 기준이 16015는 소세지가 분류돼요. 소세지. 이거 수출을 해. 근데 이 물품 원산지 결정 기준이
CC야. 결정이 CC야. 근데 얘는 우리나라에서 얘는 016라는 육하고 설육을 가지고 얘는 우리나라에서 조제를 해가지고 16류에 해당하는 소세지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류가 바뀌었죠? 그러면 얘는 충족을 하는 겁니다. 예, 충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6류는 육이나 어류의 조제품이 분류됩니다. 근데 얘 조제품 같은 경우는 또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육이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색, 무척수 동물의 함유량이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20% 초과된 경우에는 16류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02류나 036, 01류는 육하고 설육, 그 다음에 036는 어류, 갑각류 등이 분류됐어요. 근데 그 호의 용어에 있는 가공도로 초과하면은 또 역시 16류로 옵니다. 가공도 초과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3번 변경 기준이 충족을 시키는 거예요. CC인 경우. CTH는 당연히 충족하고, 그쵸?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7류 같은 경우에는 당입니다. 당. 근데 당은 진짜 여러 가지 물품에서 추출할 수가 있어요. 당은 유당도 있습니다. 과당, 자당, 유당, 포도당, 메가당, 뭐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자당 같은 경우에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할 수가 있고, 그래서 2부에는 식물성장품, 사탕수수가 분류되는 것에서 추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시는 유당 같은 경우는 어떤 밀크 성분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밀크는 어디 분류됐어요? 046입니다. 낙농품. 밀크에 추출한 당은, 유당은 여기 분류돼요. 즉 17류는 당이 분류됩니다. 당하고 설탕과자가 분류돼요. 설탕과자 뭐예요? 사탕입니다. 사탕. 그래서 그 깨물면 사탕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여기 분류됩니다. 17류. 약간 단 것들이야, 17류는. 그래서 나중에 그 6단 같은 거 보면은 그 당도에 따라서 품목분류가 다 틀립니다. 뭐 99.85 해가지고 품목분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관세가 셉니다. 보시면. 자, 그리고 18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합니다. 여기는 코코아 조제품이 불가돼요. 원래 코코아는 원래는 여기 4부가 아니라 어디 분류돼야 돼요? 원래는 2부에 분류됩니다. 왜냐면 코코아는 식물성장품이잖아요. 그것도 역시 08류에 분류돼야 돼. 왜냐면은 약간 좀 그 과실하고 견과류에 속하니까 코코아는 원래 08류에 분류를 해야 됩니다. 08류. 근데 18류에 코코아 그 원두 그 자체랑 코코아를 이제 탈각하고 거기서 탈지하고 지방을 빼어내고 그다음에 코코아를 그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서 코코아를 가지고 분쇄한 다음에 가루를 만든 다음에 반죽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첨가를 해가지고 초콜릿을 만듭니다. 그죠? 통에 먹는 초콜릿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18류에는 지금 제가 얘기한 뭐 원두, 가루 낸 것, 코코아에서 빼낸 지방 그런 것들이 다 18류에 분류가 되어 있어. 한마디보다 18류는 코코아 특집이다. 코코아 특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아까 제가 원래 코코아는 08류에 분류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원래 품목 분류 그 부랑 류의 분류책 그 표제를 보면은 그쵸? 제02부 식물성생산품 그쵸? 제0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해가지고 코코아는 왠지 그 08류에 분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부하고 류에 있는 그 표제는 법적인 구성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단순히 표제입니다. 표제, 인덱스. 대충 찾기 쉬우라고. 근데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호의 용어에 따라서 품목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류는 코코아 조제품을 분류됩니다. 자, 그리고 19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0401부터 0405까지의 이제 낙농품들이 분류가 돼요. 밀크, 그리고 크림, 그 다음에 유장, 그 다음에 버터, 그런 게 분류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조제품이 분류가 되고, 또 11류에 보면은 아까 제분 상품 있었죠? 그러한 뭐 곡물의 가루를 가지고 만든 빵, 파이, 비스켓, 그런 것들이 19류에 분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20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7류는 채소, 08류는 과실이었죠? 이것의 조제품이 분류되고, 21류, 여기까지가 진정한 의미의 조제품이에요. 조제식료품. 조제식료품이지.
조제 식료품. 그래서 21류는 기타입니다. 기타 조제 식료품.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 조제 식료품은 21류에 분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류 류의 표제가 각종 조제 식료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소스 뭐 있나요? 뭐 아이스크림 그런 것들이 21류에 분류를 합니다. 자, 얘하고 얘는 4부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조제품으로 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당연히 뭐 류의 표제는 단순히 인덱스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21 같은 경우는 물이나 알코올 음료, 뭐 발효주, 증류주가 있죠. 술 같은 경우에는 물, 알코올, 식초 그런 게 분류됩니다. 23류는 사료입니다. 사료나 식물성 생산품을 만들 때 나온 뭐 찌꺼기들, 동물 생산품의 찌꺼기들. 찌꺼기라는 표현이 좀 그러지만 박이나 부산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죄송합니다. 찌꺼기 표현 써서 부산물. 이건 식용이 할 수가 없지. 사료 그런 데 쓰이니까. 그렇죠? 24류는 담배입니다. 담배 같은 것들, 뭐 담배 대용물 그런 게 분류가 돼요. 담배는 끊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부는 이러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를 한다. 조제 식료품. 그러면은 이게 품목 분류 체계가 요것만 딱 봐도 어때요? 1부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가공을 하거나 그러면은 4부로 간다. 그죠? 그리고 또 2부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가공을 하면은 또 4부로 간다. 그리고 3부는 15류 하나가 있다. 거기는 오일, 뭐 유지 그런 게 분류가 된다. 그래서 이 품목 분류 체계라는 게 1류부터 97류까지 대충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어떠한 보존법, 가공도 그런 것에 따라서 품목 분류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부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2편 보면은 1장을 했습니다. 동식물성 생산품과 연관산업 생산품. 이게 바로 1부, 2부, 3부, 4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물성 생산품 볼게요. 이제 5부죠? 5부입니다. 5부는 세 가지가 있어요. 25류, 26류, 27류가 있습니다. 자, 25류는 일반적으로 암석이야. 암석 광물. 돌덩이들, 뭐 모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26류는 이것도 역시 광물입니다. 광물인데 용도가 있어. 용도가 있습니다. 뭐? 금속을 채취하기 위한 광물입니다. 금속 광물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금속 있잖아요. 철, 동, 뭐 니켈, 아연, 뭐 있습니까? 뭐 알루미늄, 그런 주석 그런 것들. 이러한 비금속, 천알 비금속. 천알 비금속. 베이스 메탈이죠. 베이스 메탈. 이런 것들을 추출하기 위한 암석 광물이, 아니, 금속 광물이 26류에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27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광물입니다. 여기는 뭐다? 연료 광물이에요. 연료 광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석탄이 있을 것이고, 석유가 있을 겁니다. 석탄하고 석유는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없으면은 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석탄이 있죠? 보면은 여러분들 그 처음으로 여담을 하는데 우리 그 어디입니까? 그 삼천포를 가보면은 그 발전소가 있어요. 화력 발전. 거기 보면 이제 그 해외에서 벌크선이 그 항만에 딱 됩니다. 벌크선이. 그러면 거기에 그 선에 석탄이 가득 실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배관을 통해 가지고 석탄을 화력 발전소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쉴 새 없이 석탄을 떼요. 그럼 그 삼천포에서 발전되는 그 큰 기둥의 발전소에서 발전된 그 전기가 창원 지역, 공단 정말 많죠? 그러한 전기를 다 커버를 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석탄도 뭐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이게 무슨 뭐 이제 떨어지는 발열이 떨어지는 뭐 그런 걸 하는데 뭐 원자료 대체된다? 아닙니다. 석탄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석탄에서 추출하는 게 있어요. 뭐 화장실 나프탈렌 그런 거 있죠? 다 석탄을 추출하는 겁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왁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석탄계 물질이 분류되고 그 27에는 또 석유계 물질이 분류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수입하는 게 원유죠. 원유는 이제 270에 분류를 하고 이제 2710에는 이제 그 자동차에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 그런 것들이 석유로서 분류됩니다. 그래서 석탄계 물질, 석유계 물질이 분류가 됩니다. 그다음에 석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암석에서 추출할 수가 있어요. 오일 샌드라고 하죠. 요새 많이 나가지고 뭐 유가가 떨어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석탄, 석유계 물질들이 여기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뭐 2716 보면은
전기 에너지가 있어요. 이거는 협약이 아니라 우리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왜 전기 에너지가 왜 있냐면은 남북통일 대비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남북통일 돼가지고 중국으로부터 전선 따라서 전기를 수입할 때 그것도 품목분류 해야 되니까, 그쵸? 그 와트수라든지 뭘 하든지 수량을 해서 품목분류 해야 되니까 전기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임의호라 그래요. 임의호. 우리나라에만 있는 있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자, 육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석유, 화학, 공업과 연관공업 생산품이라 했어요. 육부는 그렇게 시험 범위에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요것만 한번 알아두세요. 미리미리. 육부는 이제 28류부터, 얘는 원래 28류부터 38류까지 있어요. 네, 화학입니다. 싫어하시죠? 어려워요. 근데 요것만 알아두세요. 28류, 29류 알아두세요. 28류는 원소 주기표에 있는 원소 있죠? 원소랑 무기화합물이 분류되고, 무기화합물입니다. 나중에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9류는 유기화합물이 분류돼요. 무기랑 유기의 가장 큰 차이는 탄화수소가 있냐 없냐입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는 되게 어디서 올까요? 여기서 오겠지. 석탄, 석유 여기 있는 애들을 가지고 만든 순수화시킨 것들이 29류로 많이 옵니다. 약간 28, 29류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물질들이 분류가 돼요. 순수한 것들. 그래서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 1장에서 석유화학 공업과 연관공 생산품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장입니다. 자, 2장은 시험이 잘 나옵니다. 2장은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이제 6부는 됐고 7부입니다. 7부는 39류랑 40류가 있어요. 39류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 40류는 뭡니까? 고무와 그 제품이 분류가 됩니다. 근데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플라스틱하고 고무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고분자 화합물이야. 그러니까 플라스틱과 고무 그런 것들을 함부로 막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안 돼. 아니, 뭐 길바닥에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은 분해가 되는데 오래 걸려요. 왜냐면 고분자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분해되려면은 막 몇백 년이 흐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하여튼 39류와 49는 플라스틱으로 되고 40류는 고무가 분류됩니다. 그쵸? 자, 요 정도 보시고, 그래서 39류나 40류는 요렇게만 분류된다고 아시면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 세 분류가 나오니까 중요합니다. 시험이 정말 잘 나와요. 분류 규정하고 호혜 용어가. 그 다음에 그래서 2장은 플라스틱과 그 제품, 3장은 고무와 그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 3장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생활 보세요. 플라스틱과 고무 눈에 안 보이는 게 없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플라스틱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4편입니다. 섬유와 그 제품 및 신발류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11부입니다. 관수협에서 정말 많은 류를 차지하고 있는 부가 11류예요. 11부입니다. 11부는 56, 51, 52, 53, 54, 55 이렇게 한번 끌어주시고, (56) 57, 58, 59 이렇게 있고, 60류가 있고, 61류, 62류가 있고, 63류가 있습니다. 정말 많죠? 여러분들 제가 막 이거 수업하는 것들은 한번 1류부터 97류까지 도대체 뭐가 분류되냐 한번 보는 겁니다. 첫날부터 이거를 뭐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면서 옆에다 이걸 딱 놓고, 아, 이 류에는 뭐가 분류되는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우리 객관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은 이 우리 시험은 품목 분류에서 최소한 80점, 90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꼭 틀리라고 낸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틀릴 만한 게 없습니다. 보면은 꼭 있긴 있더라고요. 한 문제, 두 문제. 하여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1부는 이제 뭐가 분류되냐? 방직용 섬유가 분류됩니다. 그리고 섬유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얀을 만들죠? 사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뚜개집니다. 직물, 편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직물하고 편물 가지고 뭘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우리 관세표 감점에서 보면은 의식주잖아요. 의류 얼마 많습니까? 관세표에서는 의류랑 기타로 쪼개집니다. 뭘? 방직용 섬유를 만든 제품.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선생님, 사도 수입하는데 사도 제품이죠. 직물도 제품이죠. 원단, 편물 원단도 제품이죠. 의류만 제품입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식 일반 상품화적인 개념이고 관세율 표에서는 섬유 덩어리, 면 덩어리, 거기서 꼬여가 직물, 편물 이런 것들은 제품이 아닙니다. 관세율 표에서는 거기에 따른 주규정이 있어요. 주규정이 있습니다. 직물까지는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의류랑 기타로 쪼개집니다. 이게 가장 큰 분류예요. 자, 이제 50류부터 51류 보면은 여기까지는 재질별 분류예요. 재질별. 정말 섬유는 종류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섬유 같은 경우는 동물, 일단 이렇게 쪼개서 천연섬유는 두 가지, 동물성 섬유, 식물성 섬유, 광물성 섬유가 있어. 또 섬유는 인조섬유가 있어. 인조섬유. 그렇죠? 인조섬유는 합성섬유가 있고 재생 반합성섬유가 있어. 뭐 비스코스 레이온 그런 것들 재생 반합성섬유야. 그렇죠? 이걸 또 기준을 볼게요. 자, 보면은 50류는 누에서 나온 견이 분류됩니다. 51류는 양모, 뭐 섬수모, 조수모, 가는 털, 고운 털, 거친 털 그런 게 분류되고 동물에서 나온 거죠. 그 51류는 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기타 식물성 섬유. 그다음에 여기는 필라멘트. 방사를 통해서 나온 아주 고운 섬유죠. 거의 뭐 이제 그 39류에 분류되는 플라스틱의 그 액체를 방사를 통해서 슉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인조섬유. 그러니까 뭐 웬만한 유니폼 같은 경우는 다 인조섬유죠. 필라멘트 한 가닥 가는 거. 그다음에 55류는 스테이플 섬유가 분류됩니다. 스테이플 섬유. 스테이플 섬유 뭐냐면은 필라멘트가 방사를 통해 나오잖아요. 그거를 꼬웁니다. 꼬은 다음에 그게 토라 그래요. 토를 가지고 잘게 썰어요. 그러면은 섬유가 나풀 거려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집속합니다. 집속이야. 그게 바로 스테이플 섬유입니다. 자른 것들. 한마디로 얘는 기니까 장섬유. 얘는 단섬유라 해요. 단섬유. 자른 겁니다. 자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돼요. 그래서 보면은